이어서 이제는 이번 학기 최종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행복과 장수에 관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장수를 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먹는 것도 좋고 운동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온 것을 또 공동으로 그 심리학자들이 팀을 형성해서 또 연구를 해봤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 횡적 이 종적 관계 연구를 다 해보아도 관계 형성이 가장 인간의 건강과 관계가 제일 깊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중에 살다가 어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남은 배우자가 그 이상 큰 상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가 흐트러져 버려. 혼란이 와버려. 그리고 또 관계가 길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 관계로 받아들이는 충격, 특히 다정한 친구가 세상을 떴을 때 받아들이는 상처, 이런 것들은 다 관계 때문에 관계적인 요인, 그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과정에 몇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혼이 몸에서 뇌에서 이렇게 분출시키도록 하는 그 호르몬 중에 중요하지 않는 호르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행복 호르몬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쾌감을 주면서 인간의 삶의 맛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그 음식적인 요인은 제가 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째, 마른 멸치, 마른 버섯, 그리고 계란 노른자, 이 세 가지가 세로토닌 분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밥상에 이 멸치로 만들어 놓은 반찬, 그리고 하루에 한두 개를 꼭 먹어야 된다는 달걀, 계란, 그리고 마른 버섯. 마른 버섯이 주는 효과는 아주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데
가장 저희 그 식재료로 해서는 입니다. 그 대신 또 바로 그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분이 부족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 철분은 어디서 많이 흡수할 수 있느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들깻잎, 그 다음에 들깨가루, 들기름, 근데 그 중에서 들깻잎이 제일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이 들깻잎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온 것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제일 선호하는 음식이 뭐냐? 김입니다. 김 속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좋아하고 바로 우리의 유익한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이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만 먹었다 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된 건 아닙니다. 이제는 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뇌가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보통 사람이면 100세 인생에서 아무리 천국이라 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 있으면 그렇게 불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천국이라도 나 혼자 있으면 그것이 그 이상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터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장수 비결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맨 먼저 이 터맨 박사가 연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 연구를 하도록 그 자극을 주고 그 불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인간관계, 즉 사회적 관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수명 연장에는 제일 영향을 준 것이 먹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관계 수명이 연장된다. 관계 수명을 연장시켜야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장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터맨 이 교수가 80년간을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의 수명을 늘리는 삶을 찾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40일간 합숙훈련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실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숙 생활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살맛 나는 인생 프로그램입니다. 이 관계로 그 처음에는 합숙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관계가 써먹써먹했다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서 40일간 헤어질 때까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리한 연구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요약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고 이 맛있는 인생 프로그램 이 팀 40명을 20명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한 첫날 모이면 굉장히 써먹써먹했다고 합니다. 써먹써먹한 모임이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지내는 과정에 계속 이 모임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렇게 써먹써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써먹써먹했다. 그런데 2, 3일 후에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의미를 느끼게 됐다. 이렇게 해서 서로 사회적 관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2, 3일이 지나면서 조금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 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그 외로움, 그런 고독감, 이런 속에서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기를 왔다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나도 지금 이제는 어차피 혼자 됐으니까 또 남은 인생 행복하고 싶다 하는 뜻에서 왔다는 사람,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을 함께 치유하는 이제 그 경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인 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을 때 뇌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바로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할 때 처음에 어떤 남성이 여성을 만나고 여성이 남성을 만나고 할 때 대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제일 먼저 분비되는 호르몬이 좋은 관계, 우리 참 좋은 관계다. 이 모임이 상당히 좋다. 또 저 사람과 만나는 것이 오늘 기분이 좋다 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고, 뇌 속에서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의 그 역할에 의해서 마음에 내가 꼭 다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 소위 안정감을 찾게 되고 무엇인가 이런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담당하는 뇌가 따로 있어요. 이 관계 형성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뇌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뇌가 있어서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세로토닌이 계속 그 관계 형성에 의해서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것이 사는 것이 이 맛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어떠한 그 서로 애정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것이에요. 그 세로토닌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 좋은 관계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또 혼자 있어도 말이 많아지고, 그냥 어느 날보다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적인 삶에 의해서 이렇게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로토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103세의 할아버지가 매일 복지관에 가서 그 70, 80대 그 후배 노인들과 노는데, 완전히 그분이 103세 할아버지가 그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흥에 겨워서 놀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 세로토닌적인 삶이에요. 복지관만 나가면은 즐겁고, 복지관만 나가면은 그 노래교실에서도
그 노래를 한 사람들은 불러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인은 103세의 할아버지 노인은 그 노래 부르는 앞에 가서 그 곡조에 맞게 리드미컬한 춤을 추면서 그 놓을 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취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로토닌적인 삶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되면서 매주 토요일은 야외 행사가 진행되는 곳에 이번 주 토요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토요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대인 관계 형성이 이게 돈독해지고 좋아지면서 이 삶의 활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로토닌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째가 지난 후 확실하게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제 어색함이 없이 활발해지고 농담도 하게 되고 서로 허물없어짐을 이렇게 엿볼 수 있고 4주째는 산행 야유에서는 40일간을 하는 과정에 4주째에는 산행을 하는데 그냥 서로 흥에 겨워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니까 여기서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산행을 할 정도로 변화가 온다. 집에 있을 때 혼자서 명상을 해보세요. 저도 명상을 이따금 합니다만은 혼자서 명상을 할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꾸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또 명상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와요. 혼자 휴식을 취할 때 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멍 때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명상을 하고 혼자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떤 때는 정말 오히려 그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출시키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속에 이런 것을 혼자 있는 삶을 버리고 관계를 형성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공동 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 세로토닌 아까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지고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인 행복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된다. 그래서 매일 6명이 식사당번이 식사 준비를 할 때 설거지를 하면서도 서로 말하자면 대화 내용이 화기애애하고 아주 서로 도와가면서 마치는 것이 그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가 잔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도 스트레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분 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오냐?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나쁜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유스트레스는 즐거움을 북돋아주는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이런 유스트레스가 나오기 때문에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마지막 헤어질 때에는 서로 전화번호를 또 만나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 있다가 하면 또 참여하고 싶다. 이제 또 서로 공동생활을 하고 싶다. 나 혼자는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관계 형성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그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끝주에는 20명이 선발되었는데 맨 먼저 이 3명이 불참했고 첫날 하루 지날 때 참으로 내가 이 모임을 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서먹서먹 할 때 한 명이 이탈되고 16명이
끝날 때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음에도 이런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다 하는 맛있는 인생 프로그램에서 주는 그 관계 형성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본 경험을 체험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목을 들으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싼 것을 사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재료 모든 것을 소위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되지 않고 공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 바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내 몸에 독소를 주는 화학물질을 내 몸속으로 넣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30분 이상 저는 아무리 바빠도 30분 이내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조절해서 이미 식사를 시작하지만은 때로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게 되면은 침이 음식 속에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침 속에서는 소위 그 살아있는 효소,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탄수화물 같은 것은 이 입속에서 이 과당으로 변해서 소화가 거의 다 될 정도로 입속에서 씹어서 이렇게 삼키고 다음에는 그 침 속에는 바로 유해 독소 물질을 해소시키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또 이 독소 물질을 제거시키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이 침에는 신비의 특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는 것만이 이 내장기관, 소화기관을 보호해주고 내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음식이 내 몸에 유익하게 섭취된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독소를 입에서부터 제거를 하면서 삼켰을 때 우리 몸이 사이클이 생체 리듬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씩만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위해서 특히 새로운 분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학 공부를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100세 인생을 살려면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70대, 80대 되면은 세상을 마감해도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까지 모든 건강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은 뇌를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야만이 그 100세 시대를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과 새로운 뇌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운동 또 섭취하는 음식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항상 잃지 않아야 된다. 손발을 많이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손발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손이나 발의 뇌신경세포의 30% 이상이 바로 손과 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많이 움직이고 발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운동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 쬐라. 30분 이상 쬐면은 그 햇볕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저녁에 잠자는 데 필요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바로 이 햇볕을 쬐게 되면 신체의 각 부위를 소위 햇볕 치료와 같은 유명한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뇌를 늙지 않게 하는 성장 호르몬을 분출시키는데 햇볕을 낮에 쬐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대사 기능 잘 싸야 됩니다. 잘 싸. 소변, 대변 그리고 땀을 흘려내는 것, 이 대사 기능을 원활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유의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 초기에 강의했던 하루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리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를 하려면 뇌를 녹슬지 않게 하고 뇌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을 뇌 속에 주입시켜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항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삶이냐.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아주 무료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뇌는 순간적으로 노화가 이루어져서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소위 뇌를 자극시켜서 오래 살 수 있는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전편을 얘기했고 앞으로 더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뇌에 이제는 강론에 들어가서 더 어떻게 해야 뇌가 더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받느냐, 또 평소의 삶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뇌가 바로 그 영향에 의해서 녹슬지 않고 젊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 이론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뇌과학의 원리를 젊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한 원리를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자기 여건에 맞는 것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않고 이렇게 하면 뇌가 젊어지고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더라 아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의 원리를 다소나마 파악을 했다면 그 원리에 맞는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뇌를 변화시키면서 사는 것만이 100세 시대의 장수, 행복,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기회가 주어지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100세 시대의 건강 행복 장수는 뇌가 좌우한다 하는 명제를 가지고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